안녕하세요. 이보연입니다. 오늘은 맞고 오는 아이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자, 금지옥엽처럼 소중한 내 아이. 비록 화가 날 때는 아이에게 모진 말을 하고 꿀밤도 때리기도 하지만 남이 내 아이에 대해 조금이라도 뭐라 하면 마음이 찢어지는 게 그게 바로 부모죠. 그런데 그런 소중한 내 아이가 또래에게 맞고 들어오면 그땐 정말 화가 머리 끝까지 솟구치게 될 것입니다. 그래도 부모가 되어서 아이에게 똑같이 너도 때려라 이렇게 말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서 처음에는 아이를 다독여 주면서 다음에 너 괴롭히는 아이가 있으면 하지 마 이렇게 말하렴 이런 조언 많이들 해주세요. 그런데 다음 날에도 아이가 또 맞고 들어옵니다. 이때쯤 되면 부모님은 슬슬 때린 친구에게도 화가 나지만 맞고 들어온 내 아이에게도 왠지 모를 화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하죠. 그래서 아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 전에 엄마가 알려준 대로 친구한테 하지 마 이렇게 말했어? 말 못했다고? 그러니까 맞고 들어오지. 네가 아무 말도 못하니까 걔가 너를 만만하게 본 거라고. 이렇게 부모의 마음과는 달리 아이를 약간은 채근하고 탓하는 그런 말을 하고 맙니다. 그래도 우리 아이가 또 맞고 들어오면 그건 아니니까 조금 더 마음을 강하게 먹고 아이에게 좀 더 엄하게 말을 합니다. 이제 걔가 또 그러면은 그때는 세게 말해. 알았지? 그러니까 때리지 마! 이렇게 크게 말하는 거야. 알았어? 이렇게 하지 말라고 때리지 말라고 아주 큰 소리로 말해야 돼. 라면서 두세 번까지 아이 확인을 받아가면서 당부를 하게 됩니다. 아이는 알았어 라고 말하지만 왠지 부모님에게는 그 모습이 믿음직스럽게 보이지는 않아서 불안한 마음이 좀 싹트기도 하지요. 아니다 다를까 며칠 후에 아이는 또 그 아이에게 맞고 들어옵니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옆에서 가만히 지켜만 보던 아빠도 나섭니다. 아빠들은 조금 더 엄마에 비해서 강한 방법을 제시하곤 하는데요. 이렇게 말이에요. 너도 때려. 먼저 때리면 그거는 안 되는 거지만 걔가 너를 때리면 너도 때려도 돼. 그건 정당방위야. 만일 무슨 일 생기면 아빠가 다 책임질게. 이렇게 말이죠. 그동안 말로 좋게 해결할 것을 주장해왔던 엄마는 아빠의 그런 방식이 조금은 찜찜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마음 한편에서는 그 녀석, 우리 아이 때리던 그 녀석 혼내줬으면 하는 마음이 들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되죠. 하지만 아이는 또 그 아이에게 맞고 들어옵니다. 이때 부모님은 억장이 무너지면서 때린 녀석에게도 그리고 맞고 들어온 내 아이에게도 화가 엄청나게 납니다. 때린 아이는 눈앞에 없으니 뭐라고 할 수도 없고 내 눈앞에 있는 맞고 들어온 소중한 내 아이에게 화를 내며 비난합니다. 그렇게 네가 바보처럼 맞고만 있으니까 걔가 너를 우습게 본 거잖아. 아니 왜 말을 못해? 너 집에서는 별말 다 하잖아. 이처럼 아이에 대한 인신공격까지 하는 일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 맞고 들어온 아이는 몸도 아프지만 마음이 더 아파옵니다. 사랑하는 부모가 자신에게 실망했다는 사실이 아이에게는 매우 두렵고 마음이 아파오게 그렇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되면 아이는 다음날 또 맞아도 부모님에게는 그 사실을 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자신에게 화를 내고 실망하는 모습을 보는 것보다 그냥 몇 대 맞고 참는 게 더 낫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미취학 아동의 경우에는 맞으면 자기도 같이 때리거나 혹은 크게 울거나 소리를 질러서 주변의 도움을 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 아이가 맞았는데도 그냥 참고만 있거나 도움을 청하지 못했다면 그 아이는 매우 매우 순한 기질을 가진 아이거나 혹은 겁이 많고 소심해서 대응하지 못했거나 그것도 아니라면 그 상대 아이가 무지무지하게 강하거나 또 도움을 청해봤자 도와줄 대상이 없다라고 확신했기 때문일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즉 아이의 기질이나 상황적 조건이 아이가 맞서 싸울 만한 상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또 말해봤자 통하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하죠. 이런 경우 자꾸 아이에게 왜 맞고 오냐, 똑바로 좀 말해라, 너도 때려라 라고 말하는 것은 공허한 조언에 그칠 때가 많습니다. 아이에게 할 수 없는 것, 해봤자 소용없는 것을 하라고 요구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거죠. 아이도 처음에는 부모님의 조언에 따라 자기를 때리려는 혹은 허락도 없이 자기 물건을 뺏어가려는 아이에게 하지 마, 내 거야, 때리지 마 라고 말해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보다 더 대담하고 겁이 없고 힘이 세다라고 자신만만하게 느끼는 그 아이는 그런 말 따위에는 귀도 기울이지 않을 수 있고요. 아이는 조금 더 용기를 내서 자기 것을 뺏어가는 그 아이의 손을 잡았을 수도 있고 자기를 때리는 그 아이에게 맞서서 한번 이렇게 자기도 때리려고 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이 역시 더 세고 두려움은 더 없는 그 아이에 의해 내동댕이 쳐졌을 수도 있어요. 아이들 사이에 소란이 일어났지만 선생님은 저 멀리서 아우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놀아 라고만 말하고 아무런 도움과 중재를 제공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대담무쌍한 아이는 아우 싸우지 말아라 라는 그런 선생님의 말도 별로 개의치 않고 계속해서 눈을 부라리며 뺏어간 장난감을 내놓지 않겠고 또 때리기도 하겠지만 착하고 여린 아이는 선생님에게 혼날까 무서워 그냥 포기해 버릴 것입니다. 맞고 온 아이가 소위 사람들이 맞을 만한 원인 제공을 했다면 맞고 온 아이에게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하겠지만 그런 게 아닌 일방적으로 당했다면 그 아이에게만 뭐라고 하는 것은 옳은 행동은 아닙니다. 아이들도 점차 성장하면서 자기 주장을 갖춰야 하지만 이러한 자기 주장은 하루아침에 익혀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믿음과 상황에 적절한 방식으로 자기 주장을 할 수 있는 언어적 능력, 그리고 자기 주장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어른의 중재가 있어야만 가능할 것입니다. 때리지 못했다고, 아이가 성질을 내지 않았다고, 잘못했다고 그런 아이를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성질을 내고 규칙을 어기며 때린 상대가 좀 더 큰 잘못을 한 것입니다. 물론 그 아이에게도 나름의 사연은 있기는 할 것입니다. 다음에 이렇게 좀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아이에 대해서도 다뤄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제 오늘 우리의 관심사는 맞고 오는 아이니까요. 이렇게 맞고 들어온 아이의 그런 속상한 마음 사실은 부모님이 다독여 주셔야 하고요. 아이가 자신을 약하고 무능한 그런 존재라고 느끼지 않도록 스스로에 대해서 열등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주는 게 사실은 자기 주장을 가리키기 전에 부모님이 반드시 먼저 하셔야 할 역할이라는 거 오늘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에는 맞고 오는 아이 2편.
어떻게 도와줄까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해요. 다음 이야기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